북한의 이딴 도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제재로 맞서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의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오늘 북한이 2번이나 입장을 냈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은 오늘 하루에도 4시간 간격으로 2번이나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이겁니다. 상황을 약간 올린다는 인상을 주면서 국제도발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협적인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북한에서 이렇게 도발을 하면 국제사회는 제재로 맞서는데 이게 반복돼 왔어요. 문제는 최근에 이런 제재가 북한에 대해서 효과를 내고 있느냐거든요. 미국 재무부가 개인 2명과 단체 3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예. 유엔의 제재를 우회해서 북한 석유 수출을 도와서 북한의 무기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제재가 더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국 제재가 북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하는 이런 제재들은 더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어요. 진영이 2개로 나눠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북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약간 이제 경사돼서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도 북한을 규탄했네요. 북한의 항공기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 상공을 거점으로 다닙니다. 유일한 민간 항공인 고려항공이 취항하는 도시들을 거점으로 다니고 있는 건데, 국제 민간 항공기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협약 위반이라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 표준에는 국제 항공 안전과 항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관련 계획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회원국인 북한은 계속 이 협약을 위반하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냥 그뿐입니다. 그렇죠. 국내외에서 공통적인 분석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유엔 안보리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최종 단계다, 미사일 개발도 기술적 향상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보시면요, 보고서에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핵분열 물질 생산 능력을 계속 발전시켰고 4년 전 자진 폐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개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출입구에서 재굴착을 시작했고 2018년 해제했던 핵실험장 지원 건물을 재건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모두 끝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북한 내부 상황도 도발에 있어서 하나의 변수인데 모레가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북한에서는 국경이 아주 중요한 날인데 북한 내부 분위기는 지금 어때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10일은 북한의 7대 사회주의 명절 중 하나인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통상 체육과 문화 행사를 개최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내왔습니다. 특히 5년, 10년 단위였던 지난 2020년 75주년 때는 열병식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8일째 잠행 중이지만 이때는 공식 석상에 등장해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로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